여러분, 절대 깻잎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과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결과 깻잎은 국내 유통 채소 중 잔류농약 검출률 1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깻잎,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비타민이 40%나 파괴되고 신장 결석과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이 밝힌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깻잎을 어떻게 드시나요? 쌈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잘게 썰어서 비빔밥이나 김밥에 넣어 드시나요? 만약 잘게 썰어서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방법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은 식탁 위의 명약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채소입니다. 철분 함량이 시금치의 2배, 칼슘은 우유의 2배,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2배입니다. 이런 채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깻잎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 7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깻잎을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깻잎을 잘못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깻잎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특히 뼈 건강과 치매 예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깻잎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최고의 궁합 음식과 간단한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에 알려드릴 깻잎에 숨겨진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나 많이 들어있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생활 전선에서 뛰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뤄 오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매일 드시는 깻잎이라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28분만 투자하시면 깻잎 하나로 뼈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깻잎과 달걀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깻잎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깻잎을 드실 때 통째로 드시나요? 아니면 잘게 썰어서 드시나요? 잘게 썰어서 드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깻잎을 미리 잘게 썰어 놓으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그대로 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것이 바로 산화입니다.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썰어 놓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비타민C가 무려 40%나 손실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40%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 10장을 드셔야 얻을 수 있는 비타민C를 통째로 드시면 6장만 드셔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4장 분량의 영양소를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깻잎은 가급적 통째로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쌈으로 드시거나 깻잎 장아찌처럼 통으로 드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혹시 요리에 넣으셔야 한다면 미리 썰어두지 마시고 드시기 직전에 바로 썰어서 사용하세요. 이것만 바꾸셔도 비타민C 섭취량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깻잎을 가열할 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깻잎을 데쳐서 드시나요? 아니면 쪄서 드시나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 찌는 방법이 영양소 손실을 훨씬 줄여준다고 합니다. 데치면 물속으로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소가 물과 함께 흘러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깻잎을 가열해서 드실 때는 찜으로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찜 한 접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깻잎의 칼슘을 우리 몸에 더 잘 흡수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깻잎 속 칼슘은 수산칼슘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어서
그대로 먹으면 우리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선물 상자가 너무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식초나 레몬즙의 산 성분이 이 포장을 풀어줍니다. 수산 칼슘이 수용성 칼슘으로 바뀌면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레몬즙을 뿌린 깻잎의 칼슘 흡수율이 뿌리지 않은 것보다 1.5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깻잎 겉절이를 만드실 때 새콤하게 양념하시면 맛도 좋고 뼈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양조 식초보다는 천연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이 있으시면 레몬즙을 뿌리시는 것이 칼슘 흡수율을 더 높이는 방법이니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깻잎의 잔류농약 문제입니다. 깻잎을 만져보시면 표면에 잔털이 있으시죠? 이 잔털이 문제입니다. 잔털 사이사이에 농약과 이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유통 채소류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깻잎이 잔류농약 검출 1위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흐르는 물에 대충 씻으시나요? 아니면 담가서 씻으시나요? 흐르는 물에만 씻으시는 분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에 담가서 씻으셔야 합니다. 세척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그릇에 물을 받아 깻잎을 3분에서 5분간 담가 두세요. 둘째,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깻잎을 한 장씩 앞뒤로 문질러 씻어주세요. 셋째, 물기를 가볍게 털어준 뒤에 드시면 됩니다. 이 3단계면 잔류농약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깻잎의 꼭지 부분이 마르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꼭지를 젖은 종이 행주로 감싼 뒤에 지퍼백에 넣으시고 냉장고 문 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깻잎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깻잎은 썰지 말고 통째로, 데치지 말고 쪄서 레몬즙을 뿌려서 깨끗이 담가 씻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로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깻잎과 당근을 함께 드신 적 있으신가요? 비빔밥에 깻잎도 넣고 당근도 넣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깻잎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무엇을 하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C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마치 지우개가 연필 글씨를 지워버리듯이 깻잎의 비타민C를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깻잎과 당근을 함께 조리하면 깻잎의 비타민C가 거의 대부분 파괴됩니다. 대한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당근과 함께 조리한 깻잎은 비타민C 함량이 최대 7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10개의 영양소 중 7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을 만들어 뼈와 관절을 지키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콜라겐 합성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깻잎의 비타민C가 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데 당근과 함께 먹어서 비타민C를 날려버리면 이 혜택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깻잎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알레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루테올린은 재채기, 콧물, 기침은 물론 기관지 염증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시는 분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깻잎은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당근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비빔밥을 드실 때, 김밥을 만드실 때 깻잎과 당근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깻잎과 더 큰 상극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빠지면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륨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이 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며 심할 경우 심장의 부정맥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을 아예 못 드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분들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깻잎 30장 정도인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에 5장에서 10장 정도만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양을 줄이되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전용 해제, 특히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인데 와파린은 이 혈액 응고를 막는 약입니다. 그러니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깻잎은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위산 과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을 과하게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트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자, 지금까지 깻잎과 상극인 음식과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당근과 함께 조리하지 마시고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하루 10장 이내로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적정량을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걱정 없이 깻잎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깻잎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깻잎이 왜 식탁 위의 명약이라 불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깻잎은 뼈 건강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 10명 중 3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골대사학회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텅텅 비어가는 병입니다. 뼛속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깻잎이 이 텅텅 빈 뼈를 꽉꽉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깻잎의 칼슘 함량입니다. 깻잎 100g에 칼슘이 211mg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의 5배, 우유 1컵과 맞먹는 양입니다. 둘째, 깻잎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칼슘이 뼈에 달라붙으려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오스테오칼신은 시멘트입니다. 비타민 K가 이 시멘트의 합성을 촉진해줍니다. 셋째, 깻잎에는 철분도 풍부합니다. 시금치의 2배입니다. 깻잎 30g이면 하루 필요 철분을 모두 충족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7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슘 보충제를 권하셨지만 약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깻잎의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식사 때마다 깻잎쌈을 꼭 챙겨 드시고 깻잎 겉절이에 레몬즙을 뿌려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 깻잎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로 깻잎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깻잎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피톨은 식물의 엽록소에서 유래한 물질인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식품영양과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피톨 성분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위암세포와 대장암세포만 골라서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똑똑한 경비원이 좋은 사람은 통과시키고 나쁜 사람만 잡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깻잎이 항암식품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깻잎의 베타카로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쇠가 산소 때문에 녹슬듯이 우리 세포도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쌓이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이 녹을 막아주는 겁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깻잎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당근보다 2배나 많습니다. 세 번째로 깻잎은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깻잎 속 비타민C는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인과 같습니다. 비타민C가 이 군인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깻잎만큼 좋은 식품이 없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깻잎의 3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뼈 건강을 지켜주고, 둘째, 암세포를 사멸시키며, 셋째,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이 3가지를 한 장의 깻잎이 해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깻잎에 숨겨진 성분 기억하시죠? 로즈마리보다 7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했던 그 성분입니다. 네 번째로 깻잎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깻잎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에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깻잎에는 뇌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이 3가지 들어있습니다. 첫째, 로즈마리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숨겨진 성분입니다. 로즈마리산은 주로 서양 허브인 로즈마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깻잎 한 장에 들어있는 로즈마리산이 실제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나 많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이 로즈마리산이 치매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메신저와 같습니다. 이 메신저가 활발하게 일하면 기억력이 좋고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빨리 분해되어 버립니다. 메신저가 편지를 전달하기도 전에 편지가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 수치가 정상인보다 무려 7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의 메신저 중 7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로즈마리산은 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메신저가 편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깻잎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둘째, 깻잎에는 가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가바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가바는 뇌를 안정시켜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수면의 질을 개선해줍니다. 셋째, 깻잎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습니다. 들기름이 오메가3로 유명한 것처럼 같은 들깨식물인 깻잎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자, 이제 왜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신저를 새로 뽑는 인력 사무소와 같습니다. 여기서 깻잎과 달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깻잎의 로즈마리산이 기존 메신저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달걀의 콜린이 새로운 메신저를 계속 공급해줍니다.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 치매 예방 효과가 배로 커지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콜린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언어 기억력, 영상 기억력,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치매는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식사 때 깻잎 몇 장과 달걀 하나면 이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깻잎 한 묶음과 달걀 한 판이면 충분합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71세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것을 보시고 본인도 치매가 오시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2년 전부터 매일 아침 깻잎 달걀전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맛이 좋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전화번호가 잘 기억나고 어제 무엇을 했는지 또렷하게 떠오르더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사례이고 의학적으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깻잎 달걀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준비할 재료는 이렇습니다. 깻잎 무장, 달걀 3개, 청양고추 1개, 소금 조금, 이렇게 4가지면 됩니다. 양념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2숟가락, 식초 1숟가락, 설탕 반 티스푼, 잘게 다진 대파 조금이면 됩니다. 만드는 순서를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깻잎은 물에 담가서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털어주세요. 꼭지는 조금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달걀에 소금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청양고추는 씨를 빼고 잘게 썰어서 달걀물에 넣어주세요. 둘째, 프라이팬을 중약불로 달군 뒤 기름을 두르세요. 깻잎 2장을 겹쳐서 달걀물에 담근 다음 프라이팬에 올려주세요. 2장을 겹치면 깻잎의 그윽한 풍미가 더 진하게 살아납니다. 셋째, 앞뒤로 노릇하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양념장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깻잎 달걀전은 뇌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깻잎의 로즈마리산과 달걀의 콜린이 만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깻잎의 칼슘과 비타민 K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달걀전으로 만들면 항산화 효과까지 극대화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오늘부터 깻잎 달걀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깻잎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깻잎은 썰지 마시고 통째로 데치지 마시고 쪄서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서 깨끗이 씻은 후에 드셔야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깻잎과 당근은 함께 조리하지 마세요. 깻잎의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10장 이내로 드시고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셋째, 깻잎은 뼈 건강,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3가지 효능이 있는 식탁 위의 명약입니다. 칼슘은 시금치의 5배,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2배, 로즈마리산은 로즈마리의 7배입니다. 넷째, 깻잎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에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 달걀전 레시피를 꼭 활용해 보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 한 접시만 올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